안녕하세요, 세리토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과 한번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전혀 우리 아들과는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자, 인사해봐. 안녕. 이쁘죠? 야,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뉴스를 보게 됐는데 반도체 특별법 관련돼 가지고 뉴스를 봤거든요. 이게 참 맞나 싶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 대안으로 이제 하고 계신 분이 뭐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고 하면은 이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 하이닉스 모두가 잘 되는 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물론 뭐 저희 회사도 요새 잘 하고 있지만, 근데 좀 저도 구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것의 법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뭐 52시간 주 52시간 근무를 폐지를 하고 뭐 열심히 근무를 통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법을 만들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좀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가 감각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발표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 뭐 미국, 일본은 뭐 근로시간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반도체를 사업을 뭐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은 좀 다른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잔업에 대해서 이런 잔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테크 기업에서는 따로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한 연봉에 맞춰서 이제 돈을 받고 잔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당은 없지만, 다만 이제 그 결과가 좋을 때 인센티브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미국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테크 기업의 특성인데요. 뭐 결국에는 미국은 뭐 실력주의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러면은 더 많은 사람 고용하고, 비즈니스가 나빠지면은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일을 하에 나가고 있고, 일본은 반대로 그 장수당이라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일본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평생 고용을 약속하는 그런 회사가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고 단순히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뭐 R&D라든지 이런 쪽을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한 시간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라든지 우선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좀 단편적인 얘기만 해보면은, 자 봅시다. 삼성이 이제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부터는 근무 시간을 확실하게 늘려서 업무를 진행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적절한 보상과 이런 패키지가 없다면 누가 과연 그 삼성을 계속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좋은 보상과 특별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 이 노동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성과를 뽐내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죠. 단순히 법안을 제정한다고 해서 없던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로 같은 근무 조건의 하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HBM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매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이닉스 샘플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최근 얼마 전 뉴스에서 갤럭시 S25에는 삼성의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고 저희 회사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한 이유를 보면은 가격 대비 성능도 우수하고 삼성보다 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를 쓰지 않고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삼성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법안을 통과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 노동시간보다는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유연한 방법을 먼저 채용을 해서 보다 회사의 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일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다. 그거는 80, 90년대 얘기겠죠.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이런 현재 이런 최신 기술에 기반한 산업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회사가 발전하길 바랄 겁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열심히 하면 뭔가 시간이 길어지면 뭔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유의미한 성과가 될까? 라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이 반도체 업계 관련돼서 보면은 확실히 고용하는 이 분위기도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잘 되는 기업들은 더 인원들을 많이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어려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제한을 하고 오히려 인력 감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도 기존의 이 방법을, 기존의 이런 규정에 따른 그런 것들보다는 보다 좋은 패키지를 준비를 해서 좋은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나라 회사의 이 그런 뭐랄까 정책이 그렇게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뭐 저 역시 단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마이크론이 뭐 그렇다고 굉장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메리트를 주냐라고 하면은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회사 내에서 엔지니어로서의 자기 인생이라든지 자기 커리어 이런 것들을 챙기기에는 제가 보기엔 확실히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론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그거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여기서 더 일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제 커리어를 이제 이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마이크론에 있는 데는 뭐 선택한 데는 후회는 없고, 제가 마이크론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제 나름 제 몫을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부디 삼성도 하이닉스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훨씬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길, 뭐 이전 직장을 재직했던 재직자로서, 쟤는 삼성 얘기나 뭐 엄청 민감해요. 빅스비는. 아무튼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하루. 감사합니다.